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포르투갈의 이제 벤투 감독이 이제 그 감독 그만두고요. 지금 뭐 축구협회가 그 차기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을 놓고 정말 아주 물밑에서 지금 대단합니다. 과연 국내 감독을 할 것이냐, 다시 또 외국 감독을 선임할 것이냐. 지금 뭐 지난번 마이클 뮬러 그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장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또 6명의 그 전력 강화위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 물밑에서 굉장히 그 감독을 놓고 굉장히 그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한준희 해설자 전화 연결해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한준희 해설자,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예.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대단했어요. 참 대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률로는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정말 시청률 때문에 모 방송국은 우뿐 인증 그만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준희 해설자의 해설은 아주 많은 그 축구 좋아하는 팬들에게 호응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네. 좀 그게 제 한국 방송 KBS에 좀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대단히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해설자를요, 우리 한준희 해설자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저는 오랫동안, 예, 저는 50년 이상을 방송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해설을 아무나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중요한 이벤트 경기들은 선수 출신 분들이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여전히 저는 제가 저의 해설에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축구를 한 축구 출신이 좋긴 좋지만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그건 해야죠. 예, 방송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 방송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해설자로 쓸 때는요,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평상시에 말하는 습관, 예? 그런데 시청자들이 싫어하는 이상한 우리가 방송에서 쪼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면 그 채널이 돌아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안 보거든요. 카타르 월드컵 방송 이야기는 이것으로써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한준희 해설자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제 관심이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축구 대표팀 감독의 선임을 놓고 지금 굉장히 축구협회가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한준희 해설자는 지금 벤투 감독이 지금 그만두고 그 국내 축구 팬들은 어떤 분은 이제는 국내 그 축구 출신 감독이 하면 어떠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또 분은 아직까지는 해외 감독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준희 해설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현실론적으로는 요번까지는 그래도 해외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국내 축구 지도자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지도자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강력하게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지도자들의 실력도 지금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팀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해외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벤투 감독을 경험을 하면서 특히 벤투 감독이 데리고 왔던 이제 여러 명의 전문적인 코치진의 지도도 이미 선수들이 경험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벤투 사단보다 만약에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러한 코칭 스태프가 오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제 대표팀 선수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차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가 감독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대표팀 현재 선수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래도 해외 지도자 쪽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준희 해설자는 그 2026년 북중미 이제 월드컵까지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A매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점에서는 한준희 해설자는 아직까지는 해외 감독이 그 중요하다. 선호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해외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를 들어 뭐 본프레르 감독의 그렇죠. 사례도 있고 좀 더 가까이로서는 슈틸리케 감독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조건은 좋은 감독이냐 그렇지 않은 감독이냐가 돼야 되니까 외국인이어야 하느냐 내국인이어야 하느냐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에서 잘 물색을 했을 때 현재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확률은 그래도 조금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요번까지는 그래도 해외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 16강에 진출한 팀 가운데 우리나라만 그 해외 포르투갈하고 벤투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국내 감독이 우리나라도 뭐 축구의 역사가 벌써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한준희 해설자가 그 생각하는 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매주 이제 지도를 받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매주 지도를 받고 있고 뭐 황희찬이라든가 이재성이라든가 많은 또 우리 김민재 선수라든가 많은 우리 선수들이 지금 외국의 괜찮은 클럽들에서 다 좋은 수준의 지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적어도 역시 대표팀으로 이러한 선수들을 불러 모았을 적에 클럽에서 배우는 것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 감독을 이제 누구를 선임하든지 간에 적어도 그 정도의 교육 수준을 외국인이 됐든지 내국인이 됐든지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 벤투 감독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코칭 스태프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지도자는 결국 우리 현재 축구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는 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한준희 해설자가 중요한 걸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감독만 생각하는데 사실 감독이 코치를 데려오는데 코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거는 이제 세세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 못 하는데 역시 그 감독 밑에 코치들 그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슈틸리케 감독 당시에 우리가 이제 슈틸리케 감독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언행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많은 실망을 했지만 또 슈틸리케 감독이 대동했던 단 한 명의 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가 실질적으로 슈틸리케 감독의 말동무 이상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대목이라든가 뭔가 전문화된 교육을 시켰다든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도 문제였지만 본인이 꾸려온 코칭 스태프진이 너무도 부실했던 것이 사실은 어쩌면 더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축구협회도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 뭐 지금 축구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지난 이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는 우리가 16강까지 갔습니다만 이제 그 4년 후에 2026년에는 이제 4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축구의 조류는 지난해 그 카타르 월드컵 보고 어떻게 변화가 있으려고 한준희 해설자는 예상합니까? 네, 일단 월드컵 본선에 참여하는 팀 수가 급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에 따른 월드컵
본선에 약간의 이제 질적 저하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걱정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보건대는 네. 뭐 팀수 여부에 상관없이 네. 결국 이러한 어떤 국가대항전 단기간에 치러지는 메이저 토너먼트에서는 결국은 어떤 좀 실리적인 전술을 아주 효율적으로 구사하는 팀들이 성적이 결국은 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승전에 올랐던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만 프랑스, 보더라도 예, 예. 물론 이제 이 두 팀은 호화로운 멤버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승에 오른 이 두 팀마저도 아주 뭐 경기를 주도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승부를 내기 위한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전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어떤 클럽 축구의 기류와는 상관없이 결국 메이저 대회에서의 최근 성적을 내기 위한 비결은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강력한 압박과 그리고 수비에서의 공격 효율성을 최대치로 높이는 그러한 유형의 축구가 메이저 국가대항전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카타르 월드컵에서 경험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러면 벤투 감독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볼 점유율을 많이 하는 빌드업 축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데 벤투 감독의 경우에도 네. 우리가 이제 벤투 감독에게 조금 우려했던 것이 사실 그런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시아 팀들을 상대할 때 벤투 감독이 해왔던 것을 그대로 월드컵 본선으로 갖고 나갔을 경우에는 이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벤투 감독이 월드컵 본선에서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잘했던 것에다가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와 상황에 따른 어떤 효율적인 방안들도 분명히 거기에 추가를 해서 임했기에 사실은 우리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아시아에서 경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월드컵 본선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기라든가 빌드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여기에 얼마든지 본선에서 융통성 있게 또 다른 전술을 추가할 수 있는 유형의 감독이 온다면 우리로서는 가장 그것이 금상첨화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뭐 한준희 해설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한준희 해설자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2026년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그때는 지금까지는 3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만은 이제는 4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4.5장이었습니다만은 그 다음 4년 후에는 8.5장으로 우리도 아시아 지역에서도 본선 진출팀이 늘어나는데 자, 역시 축구가요. 월드컵 축구가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이 그 세계 인구 6명 중에 한 사람이 결승전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점에서 자, 축구협회가 과연 그 뮬러 국가대표 전력 강화 위원장이 과연 그 어떤 감독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언하는지 이것이 최대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